정부에서 2차 전지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폐배터리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차등 지급을 검토한다는 기사입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 업체에 대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정부 폐배터리 리사이클 활성화 방안을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LF 배터리 재활용 비용 및 폐기물 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년부터 LF 배터리의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 또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블랙 파우더 등 중간 가공품을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보관이나 처리 가능 기간을 현재 한 달에서 6개월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수집 활성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횟수 가능한 금속 가치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폐배터리의 수익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폐배터리 리사이클 업체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 업체로서는 성일 하이텍과 유로, IS 동소가 있겠습니다. 엘브발 코퍼레이션이 2023년 12월 13일 나스닥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거의 이제 10% 상승을 했는데 지난 5일 동안 15%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리튬 가격이 폭등한 여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원료 해외 의존도를 보면은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리사이클 업체라든지 광산에 대한 투자가 향후에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산 전기버스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벌써 46%입니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전지 산업 경쟁 강화 법안을 주요를 보면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소재, 셀, 제조 경쟁력 강화,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2차 전지에 정부가 재활용 비용 및 폐기물 부담금 등 새로운 환경 규제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내년부터 LF 배터리의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 또는 폐기물 부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는 폐배터리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회수 가능한 금속 가치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겁니다. 성일 하이텍은 우리나라 이제 1위 지금 폐배터리 재생업체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489억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2조 4천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S 동소 100% 자회사인 ISTMC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장한 유로가 있습니다. 유로는 자회사 100% 유로 머티리얼을 통해 가지고 리사이클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2025년도에는 연결 기준 6천억, 영업이익이 300억에서 600억 정도 예상됩니다. 거기에서 리사이클은 4천억 정도 매출이 예상됩니다. 생산 능력을 8,000톤에서 최고 24,000톤까지 증설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유로 머티리얼 폐배터리 화성 리사이클 공장을 보고 계십니다. 거의 이제 1기 프렌트 설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전기차가 계속 증가한다고 그러면은 2035년부터는 내연차 생산을 중단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35년부터는 이제 내연차 생산이 안 되고 전기차만 판매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폐차된 전기차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경 오염과 또 자원 보존을 위해서는 폐차된 전기차에 대한 리사이클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 머티리얼 리사이클 사업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한의 화학 물질만으로 물과 전기 반응을 통해서 친환경 추출 방식이 핵심 기술입니다. 후처리 공정에서 산이라든지 아니면 재련이 아닌 이제 전기만으로 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화학물질 또는 어떤 그 폐기물이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그리고 이 기술이 73개의 글로벌 특허로 보호되기 때문에 향후에 큰 기술 장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 분해를 타기 때문에 건식이나 습식 대비 99%의 화학 폐기물이 감소되고 96% 탄소가 감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로 머티리얼즈 전처리 공정에서 높은 원자재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이 높고 또 폭발 및 노수탈 및 감소가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이 이제 건설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처리 공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로스 타임입니다. 즉 이제 기계가 작동이 중지되는 거죠. 이거하고 폭발 위험인데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제 2035년도에는 연간 전 세계 2만 2천만 대의 폐 자동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40년은 4천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이제 폐차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폐 배터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리사이클 산업이 굉장히 크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전처리 공정에서 생산성과 후처리 공정에서 환경 중시 또는 고순도 원자재 추출 그리고 수산화 리튬을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 머티리얼의 폭발적인 기업 성장을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유로연합에서는 2030년부터는 이제 그 리사이클된 원자재를 필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비중이 점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로 머티리얼에서 전처리 공정에서 생산하는 블랙매스를 미국의 레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수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평택항에서 미국의 롱비치항을 통해 가지고 네바다의 아쿠아 메탈스로 수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유로 머티리얼에서도 전처리와 후처리 공정을 같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제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일 하이텍 자료인데 2차 전지 소재와 산업용소 소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리사이클 하는데 리사이클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변동을 보겠습니다. 작년보다는 가격이 약세지만은 2,3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톤당. 그래서 생산 능력과 그 다음에 톤당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를 가정했을 때 8,000톤에서 24,000톤 궁극적으로 4만 톤까지 계산했을 때 향후에 이제 매출은 2,400억에서 2,000억에서 1조 이상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5에서 10% 본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최고 1,200억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생산성이 좋다고 그러면 영업이익 10% 이상 기록할 수 있겠죠.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상당한 수익이 예상됩니다. 유로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1,000원대에서 4,000원대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업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기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에 진출했죠. 23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료는 매수매도 추천 아니며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배터리는 환경에 해로울 수 있는 많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가 토양에 버려지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되면 토양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은 다양한 화학 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오염 물질로는 납, 카드뮴, 수은, 아연 등이 있습니다. 폐배터리의 유해 물질은 토양으로 침투하여 지속적인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물과 식물에 영향을 미치고 식물을 통해 음식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토양은 지하수와 인접한 지역에서 지하수 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배터리는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거나 특정한 수거 프로그램을 통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양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폐배터리를 리사이클한 후 폐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폐배터리를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환경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 과정은 전기분해, 건식 및 습식 처리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탄소 배출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기분해는 폐배터리에서 유용한 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폐배터리를 전기적으로 분해하여 금속 부분을 분리합니다. 이로써 금속은 재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자원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식 및 습식 처리는 폐배터리를 특정 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는 폐배터리의 유해 물질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탄소 배출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사이클링 과정에서는 환경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리사이클링 업체에서 적절한 환경 관리 및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